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나요? 오늘 강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What the Health라는 다큐에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암 환자들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Just like many of us,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네, 다큐 내용 보신 거 조금 빨라서 내용이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What the Health라는 다큐에 보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내용의 다큐가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다큐가 나가면서 많은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다큐 내용들입니다.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 유명한 배우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를 여러분들이 영화인으로도 아시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한결 더 유명해진 이유는 아마 이제 브라카 유전자 변이 가족 내력에 엄마도 또 가족들이 유방암이나 병적인 그 암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자기도 유방암에 걸릴까봐 유방을 다 절제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만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암은 사실은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가족력이 병력이 암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져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렇게 유방 절제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초의 암세포는 DNA 돌연변이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만 DNA 돌연변이 한 개가 사람을 결코 죽이지는 않습니다. 암세포 2개로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요. 그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 암세포의 증가 요인을 줄여야지 간으로 전이되거나 이런 모든 전이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 있는데요.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으로 모든 단계의 암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암세포를 확산시키기도 하고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데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을 생기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하고 전이시키는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이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모든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치킨, 붉은 고기, 뭐가 있죠?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소고기, 오리고기, 여러 종류의 이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수잔 레빈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유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호르몬성 관련 암에
위험합니다.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등의 이런 호르몬 관련 암에 우유나 우유 유제품은 상당히 위험 요인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을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특별히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하루에 우유 유제품 1인분, 요플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가 증가하고요? 49%가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64%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왓더 헬스 다큐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초로 이제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고, 원문은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책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콜린 캠벨 교수님, 여기 보시면 콜린 캠벨과 토마스 캠벨이 나오는데 저자이십니다. 콜린 캠벨 교수는 바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 The China Study 책은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뉴욕타임즈가 극찬하는 기가 막힌 질병역학을 다 토대로 이제 입증해 놓은 책입니다.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인데요. 콜린 캠벨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양학 교수로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유발하더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교도가 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양학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예. 대표적인 영양소인데, 여기서 지금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영양학자들은 TV에도 많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단백질이 필수 영양소로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단에서 채소만 먹지 않고 꼭 단백질을 챙겨 드셨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유발한다?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영양학에서 이교도가 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자,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 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현저하게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전 세계 영양학계를 막 뒤집어 엎은 책입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 아까 설명드렸던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이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IGF-1인데,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밀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육식이나 유제품과 달리 암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렸듯이 암세포 생성, 성장, 전이에 관여하는 주범 성장 호르몬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IGF-1. IGF-1.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다시 말하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IGF-1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생기고 암세포가 자꾸 크게 되고 암세포가 여기저기 간으로 신장으로 전이를 촉진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육식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 여러 암을 유발하는데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다시 말하면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50에서 65세의 남자와 여자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의 사망자는 몇 프로가 더 증가했더라? 예.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사망자가 75%더 증가했고요. 75%, 7.5%가 아니고 몇 프로요? 75%나 더 증가했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몇 배가 증가했더라? 4배가 증가하더라.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는 늘 즐겨 드시던 주식이었는데 내가 왜 이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더듬어서 추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문제이지만 육식으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뒤에 보시면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란 김평호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전에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늘마을에 오셔서 항암도 해보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하셨지만 이미 뇌로, 간으로, 신장으로 전이 돼서 오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히 식생활로 또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수술로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암했을 때 1차 항암, 10차 항암, 20차 항암 하는 동안은 감소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간으로 전이 되고 신장으로 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마을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식생활로 이 암이 걸린 원인이 바로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처럼 IGF-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동물성 지방이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이 계속적으로 전이되는 그러한 결과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를 고사시키는 비건 채식 요리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려고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암을 고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김평호 박사의 기적의 채식에는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호시탄탐 침입하는 병균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곰팡이는 곰팡이의 특수한 세포벽을 공격해서 죽이는 항진균 약을 만들어서 씁니다. 항생제는 세균만을 죽이는 약을 찾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내 자신의 세포예요. 암세포이지만 비록 그것도 내 자신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략하면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자칫하면 정상세포를 대량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차이를 먼저 찾아내서 암세포만 표적 항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차이를 찾아내서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암을 고사시키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1974년에 처음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암세포는 철저하게 이 글씨 보이세요, 여러분?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철저하게 무엇에 의존하더라? 메티오닌에 의존하더라. 자, 이 메티오닌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암 전문가들이 발견한 특정 단백질은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동물의 단백질에 있는 IGF-1이었는데 여기서 암세포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차이점이 뭐였어요? 암세포는 메티오닌에 철저하게 의존하더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정상세포는요. 세포가 손상돼 있으면 정상세포는 그대로 있고 손상된 세포는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려서 병든 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들어서 이 정상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자, 암세포가 분열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세포가 손상돼 있는 얘는 정상세포는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죽어요. 죽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려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가 스스로 죽으로 망가진 세포는 스스로 죽도록 명령을 내려서 손상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는데 암세포는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세포예요? 손상된 세포예요?
손상된 세포가 무한대로 증식하는 걸 보시죠. 예, 정상세포와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몰스타 게이지 박사는 암세포는 이 정상적으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이 통제되지 않는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하는데 바로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과정에서 바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철저하게 메티오닌에 의해서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세포 증식을 해나 암세포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그 인간의 유방 섬유 아세포, 요 왼쪽 그림은 왼쪽 도표는 정상 유방 세포고요. 오른쪽에 보면 휴먼 모노사이리 루케미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혈병 암세포예요. 이쪽은 정상 세포이고 이쪽은 백혈병 암세포일 때, 자, 이제 메티오닌의 유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티오닌이 정상 유방 세포는 메티오닌이 있던지 없던지 어때요? 상관없이 잘 성장하는데, 자, 백혈병 암세포의 그림을 보시면 노메티오닌, 메티오닌이 없을 때와 메티오닌이 있을 때 암세포가, 메티오닌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자라나요? 자라지 않나요? 이 도표를 보니까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자,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암세포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현저하게 자라는 상황을 보시게 되죠. 자, 왼쪽 도표는 정상 유방세포가 메티오닌 유무에 상관없이 잘 자라지만 오른쪽에 있는 백혈병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잘 성장하고 암세포가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자라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페트리 배양 접시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잘 자랐지만 암세포는 메티오닌 아미노산을 넣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뭐냐면 이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없으면 안 자라는데 메티오닌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되고 증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세포가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고사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티오닌을 집어넣지 않으면 되겠죠. 메티오닌. 자, 그럼 그 메티오닌이 뭔지 보겠습니다. 메티오닌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메티오닌은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자, 메티오닌이 뭐라고요?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메티오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하나인데요. 도표를 보면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이 여기 보니까 어떤 게 가장 많은 것 같으세요? 우유일까요? 아니면 생선일까요? 여기 참치 캔, DHA, EPA가 많다고 하는 요 생선, 캔이 여기 들어있죠. 자,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이 요 뒤로부터 가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1번이 생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닭고기살입니다. 닭고기살. 그 다음에 뭐가 많을까요? 그 다음에 달걀, 계란도 메티오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고기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소고기고 마지막이 우유입니다. 자,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들을 배열해 봤는데 1위가 뭐였어요? 생선이고 2위가 닭고기고 3위가 계란이고 4위가 소고기고 5위가 우유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콩이나 밀로 만든 빵이나 채소, 견과류, 과일에는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적당량이 들어있지만 이 메티오닌이 과량으로 들어있을 때는 암을 크게 하는 것을 암 환자에게서 이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에다가 메티오닌을 집어넣었더니 메티오닌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암세포가 고사돼 버리는데 메티오닌을 집어넣었더니 암세포가 현저하게 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암 환자들이 이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드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왜 암 환자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대장암이나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폐암이나 많은 종류의 이 암이 많이 노출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 도표 또 재밌는 도표가 있습니다. 자, 붉은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른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보여주고 또 이 아래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가끔 먹는 여성에 비해서 고기를 먹는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무려 8.5배, 850%가 높다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에 따라서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는지 한번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를 한 달에 한 번 이하를 먹었더니 한 달에 한 번 이하를 먹었더니 대장암 발병 위험률은 0%입니다. 0%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먹었을 때 대장암 발병 위험률은 39%가 증가합니다. 예, 메데오닌이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39%가 증가합니다.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자, 그런데 한 주일에 2번 내지 4번 고기를 먹었더니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한 주일에 2번이나 4번을 먹었더니 50%가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한 주일에 5번이나 6번, 거의 매일 먹네요. 자, 한 주일에 5번이나 6번을 먹었더니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무려 84%가 증가됩니다. 자, 매일 한 번 이상 고기를 먹었더니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프로가 증가하더라? 149%가 증가하더라.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암 환자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노출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대장암을 소개한 이유는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대장부터 붕괴되면서 모든 암이 도미노처럼 몸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환우분들이 이제 고기 식단을 많이 드시다 보면 변비가 오게 되고 섬유질이 없는 식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장 기능이 무너지면서 몸이 차례로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mean use and breast cancer risk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를 사용하는 것과 유방암과의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봤더니 자, 여기 카테고리 보시는 것처럼 low socio-economic status 그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상태에서 eating meat occasionally, rarely or not at all 거의 이제 고기를 이제 종종 먹거나 또는 거의 드물게 먹거나 또는 전혀 먹지 않았을 때 유방암의 그 위험은 리스크가 1밖에 안 돼요. 리스크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뭡니까 좀 높은 사회 경제적인 그 지위 하에서 eating meat daily 매일 고기를 먹었을 때 breast cancer 그 유방암의 위험도를 보니까 몇 퍼센트가 올라가요? 여기 보니까 8.5%나 올라가는 걸 봅니다. 자, 이 도표만 보셔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메티오닌이 어떤 IGF-1이나 메티오닌이 암을 고사시키는 것과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암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생성하고 성장하고 전이시키는데 IGF-1이나 메티오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되시겠어요?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드시면 될까요? 자, 그럼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은 아까 1위가 뭐였어요? 생선, 또 닭고기, 또 계란, 또 소고기, 와, 다 외우시네. 우유.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낫고 나면 꼭 책을 쓰죠.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티오닌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암이 간이나 신장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될까요?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될까요? 적은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서 메티오닌을 억제하는 것은 주로 채식을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마을에 오니까 맨날 하우스에 있는 풀뿌리만 맨날 뽑아다가 드리는 것 같죠. 오늘도 궁채나물에다가 뭐 쌈채소에다가 잎채소에다가 뿌리채소에다가 맨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에다가 도마도 숲에다가 맨날 보니까 풀뿌리만 줘요. 우리가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데 왜 풀만 주지? 기운도 없게? 아셨죠 이제 이유를. 이제 안 우실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메티오닌을 억제시켜야
이런 채식 요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암을 빨리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콩은 메티오닌이 아주 적당량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메티오닌을 아예 안 드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이 아주 적당량 들어있는 콩은 필수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있는 유리기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장수식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인 IGF-1, 고기나 생선에 많은 IGF-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그런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지방을 드시지 마시고 대신에 가장 좋은 콩 단백질을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고요. 또 퇴행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건강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심장병은 암이 바짝 뒤를 따라붙는 세계 최고의 위험한 질병입니다. 1961년에 6월 미국의 의학협회는 채식주의 식단이 신장동맥혈전 색전성 질환의 90%를 예방하고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 폐색이 되는 것을 97%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콜트 에셀스틴 박사 이제 소개될 거거든요. 이 왓더 헬스 다큐가 계속 오늘 보여질 겁니다. 거기서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수술 하나로 환자들을 말기 암 환자들을 고치던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고치던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아무리 수술하고 이제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하고 스텐트 바이패스를 해도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관상동맥이 막혀요. 그런데 이분이 이 환자들에게 영양의학을 깨달으면서 식생활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 혈관이 다 막힌 환자들의 식단에 고기와 생선을 빼고 지방을 싹 빼줬더니 이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 다이어트, 바로 채식으로 이 많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하면서 심장병을 거의 근절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한 책이 바로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콜트 에셀스틴 박사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 심장질환 환자들이 이 에셀스틴 박사의 책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는 이유를 살펴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이제 하늘마을에서는 왜 계란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생선도 안 주는지 그래서 서운하셔가지고 막 고기 많이 주는 데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암을 빨리 고사시키는 데는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 IGF-1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